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지 않다. 어떤 날은 별일 없어도 불안이 찾아오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젊을 때는 앞날이 두렵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이 걱정되고 관계가 불안하다. 자식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몸의 작은 통증에도 혹시 큰 병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난다. 나도 모르게 괜찮을까, 잘 될까라는 질문을 붙잡고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없애려 한다. 화가 나면 억지로 참으려 하고 불안이 몰려오면 애써 떨쳐내려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다짐한 순간부터 더 크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 감정이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을 겪으며 분노가 일기도 한다. 그 순간 감정에 휘둘려 반응해버리면 작은 불씨가 큰 불길이 된다. 반대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바라보면 불길 같던 감정이 서서히 사그라든다.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이다. 마음은 연못과 같다. 돌 하나가 떨어지면 물결이 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억지로 물결을 멈추려 하면 더 크게 흔들릴 뿐이다. 감정도 그렇다. 불안이든 분노든 억누르지 않고 지켜보면 결국 가라앉는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모른 채 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작은 통증에도 불안이 커지고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함이 쌓인다. 주변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위축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은 더 쉽게 요동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안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왔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일이다. 누구나 감정이 올라온다. 불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안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화가 치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 분노 그 자체는 아니다. 감정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손님을 주인으로 착각하고 마음의 집을 내어주곤 한다. 그 순간부터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 노년의 삶은 특히 그렇다. 몸이 약해지고 자리가 좁아질수록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서운함과 두려움이 더 자주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안에 지금 불안이 있구나, 서운함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원치 않는 일이 닥치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며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찾아온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감정과 하나가 되어 흔들릴 필요는 없다. 감정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사라지고 구름처럼 흘러왔다가 흩어진다.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특별한 수행이나 거창한 방법이 아니다. 단순히 숨을 고르고 지금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화가 치밀면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습관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길을 열어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흔들린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점점 좁아지고 마음은 자주 불안에 휩싸인다. 작은 병증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가까운 이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깊어진다. 노년의 삶은 젊은 날과 또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옛 그리스의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 앞에서 평생을 살았다. 소크라테스는 특별한 부나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니었다. 시장과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묻고 또 물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흔들림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흔들림을 직시하며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안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의 길은 그것을 가르쳐 준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들여다보는 것, 삶을 돌아보며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질문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방식이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 속 갈등을 떠올려 보자. 가족에게서 기대했던 말이 돌아오지 않을 때, 이웃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할 때, 혹은 병원에서 진단을 기다리며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이 순간의 불안은 너무도 현실적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불안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덮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왜 나는 이런 감정에 휩쓸리는가를 묻는 태도로 나아갔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마치 바람 속의 나무와 같았다.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곧 나무의 부러짐은 아니다. 바람은 잠시 불다 멈추고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선다. 우리의 감정도 그러하다. 불안과 분노가 몰려와도 그것이 곧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불안했다. 전쟁이 있었고 권력 다툼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쫓았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의 불안과 다르지 않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더 많이 가지려 하지만 만족은 오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진짜 평온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주었다. 죽음을 앞둔 순간조차 소크라테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 자리에서 소크라테스는 담담히 자신의 길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태도였다. 노년의 삶 속에서 자주 마주하는 불안,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같은 길을 배울 수 있다. 두려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회복한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또 다른 메시지를 던진다. 소크라테스는 검소하게 살았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초라할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자유로웠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았고 더 가지려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도 이 지혜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지만 동시에 필요 없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더 가지려는 집착을 줄일 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특별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삶의 길이다. 불안은 언제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 분노는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 더 가지려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평생 보여준 삶의 자세였다. 노년의 길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낀다. 젊음은 지나갔고 남은 시간은 줄어든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삶은 이렇게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을 바라보는가이다. 불안과 분노는 늘 스쳐 지나간다. 남는 것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마주했는가 하는 흔적이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불안을 안고 산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가 쏟아지고 경제적 위기와 전쟁 소식이 이어진다. 젊은 세대는 앞날이 막막해 불안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과 관계, 삶의 마지막이 걱정으로 다가온다. 나이를 불문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온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작은 통증에도 마음이 쉽게 요동한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기침이나 피로가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고 가까운 이웃의 행동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
세월이 흐르며 잃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욱 민감해지고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출렁인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흔들림이 인간의 본질임을 드러냈다. 그는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 했다. 흔들림은 삶의 일부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오늘의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든다.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손주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웃은 어떤 집에 사는지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러나 비교는 만족을 주지 않는다. 비교는 끝없는 갈증을 불러오고 결국 더 큰 불안을 키운다. 소크라테스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충족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지치고 욕망을 줄일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노년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일이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분노도 크다. 자식이 무심한 듯 행동하면 서운함이 커지고 배우자의 한마디가 분노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는다. 문제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습관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질문을 던져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다. 관계에서 억울함이나 분노가 치밀 때 억지로 참으려 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바라보면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주인 행세를 멈추고 손님처럼 스쳐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짙어진다. 몸이 약해질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커진다. 진단을 기다리는 시간은 불안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죽음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알 수 없음에서 두려움이 자라난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담담했다. 그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두려움은 억누를수록 더 커지고 받아들일수록 작아진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는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속삭인다. 광고는 물건을 사야 행복하다고 말하고 사회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가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끝없는 욕망은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한다. 소크라테스는 검소하게 살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웠다. 그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살았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불필요한 욕망을 줄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나이가 들며 잃는 것은 많아지지만 동시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욕망을 줄일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단순함 속에서 평온이 자란다. 노년의 삶은 고독과도 마주한다. 사회적 자리는 줄어들고 주변의 필요도 점점 줄어든다. 어떤 이는 이 고독을 불행으로만 느낀다. 그러나 고독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와 마주하며 길을 걸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외부의 인정이 줄어들수록 내면을 돌아볼 기회는 더 많아진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커진다. 불안은 갑자기 몰려오고 분노는 예기치 않게 치밀어 오른다. 그러나 감정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태도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화가 치밀 때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약해진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흘러간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통해 이를 보여주었다.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며 결국 흔들림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흔든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외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일이다. 자식 문제로 속이 상할 때도, 건강 때문에 불안할 때도, 비교 속에서 작아질 때도 잠시 멈추어 나를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기보다 흔들림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노년의 삶은 강물의 하류와 같다. 곳곳에 바위가 있고 물길을 막는 장애물이 많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돌아 흐르고 넘어서 흐르며 결국 길을 낸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억울한 일에 매달리면 강물은 바위 앞에서 멈추지만 놓아버리면 다시 흐른다. 불안도, 분노도 결국은 흘러간다. 마음을 강물처럼 두면 어떤 바위도 길을 막을 수 없다. 강물은 싸우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유연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삶도 그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오래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울림을 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완성된 해답을 주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돌아보게 했다.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찾도록 이끌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불안과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흘려보내야 한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삶은 조금씩 고요해진다. 삶은 늘 흔들린다. 젊을 때는 앞날이 불안하고 나이가 들면 끝날이 불안하다. 그러나 불안과 분노는 삶의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 불안을 붙잡으면 마음은 더 요동치고 분노에 매달리면 삶은 더 무거워진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결국은 사라진다. 이 단순한 진리가 평생의 지혜가 된다. 소크라테스의 삶은 이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흔들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질문을 던졌다. 사람들은 명예와 부를 좇으며 불안했고 권력 다툼 속에서 분노했다. 그 시대도 오늘의 사회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흔들림 속에서 길을 찾았다. 억누르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평온을 구했다. 그의 태도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어질 수 있다. 노년의 길에서 불안은 더 자주 찾아온다. 건강이 약해지고 관계가 좁아지고 사회적 자리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왔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일이다. 마음을 넓게 두면 감정은 결국 가라앉는다. 분노 또한 그렇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화가 난다. 그러나 화를 억누르면 폭발하고, 화를 붙잡으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화를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화는 불길처럼 타오르지 못한다. 분노는 나의 본질이 아니고, 불안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사라진다. 바람은 나무를 흔들지만 나무를 뽑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자유로웠다. 그는 검소했지만 부족하지 않았다. 더 가지려는 욕망을 줄일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움 속에서 평온은 자란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노년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이다. 잃는 것이 많아진다는 사실은 동시에 비워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비울수록 마음은 넓어진다. 고독 또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주변의 관심이 줄어들 때 마음은 외롭다. 그러나 고독은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와 대화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고독 속에서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혼자가 불행이 아니라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고독은 삶의 짐이 되지 않는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감정을 붙잡았을 때였다. 불안에 매달려 밤을 지새우고 분노에 사로잡혀 소중한 관계를 잃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불안과 분노는 결국 사라졌다. 남은 것은 상처와 후회였다. 그렇다면 미리 알아야 한다. 감정은 반드시 지나간다. 붙잡지 않으면 길지 않고 흘려보내면 짧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유다. 소크라테스는 정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던졌다.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감정에 휘둘릴 때, 불안에 매달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마음은 방향을 찾는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길이다. 삶은 강물과 같다.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돌아서 흐른다. 억울한 일, 불안한 일, 고독한 일은 바위와 같다. 그러나 강물처럼 흘러가면 결국 길을 찾는다. 불안에 매달리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르는 것. 이것이 흔들림 속에서도 자유롭게 사는 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가 아니다. 자식의 말, 세상의 평가, 건강의 변화,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마음을 지키는 힘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불안은 바람처럼 불다 멈추고, 분노는 불길처럼 일다 사라진다. 고독은 나를 삼키는 어둠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빛이 된다. 흔들림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평온의 시작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